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백과의 김현명입니다. 전 가정의학과 교수로 3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왔고, 특히 중년 이후의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65세 김영호님은 최근 들어 이유 없이 짜증이 늘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남성 갱년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자신도 갱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갱년기 하면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남성도 호르몬 변화로 인한 갱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이러한 변화가 더 뚜렷해지고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60대 이후 갱년기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갱년기라고 하면 흔히 여성들이 겪는 폐경기 증상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나이가 들면서 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여러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폐경기를 맞이하고, 남성은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남성 갱년기 또는 안드로포즈라고 불리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러한 호르몬 변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갱년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실제로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의 사연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박정숙입니다. 5년 전 폐경을 겪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갑자기 열이 올라와서 땀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 계속 깨게 되고,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남편은 이해를 못해서 더 서럽고요. 이런 증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이런 불면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65세 김영호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골프를 치러 가면 18홀을 가뿐히 돌았는데 요즘은 9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남성 갱년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도 갱년기가 있나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더군요. 요즘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짜증도 늘어서 가족들과 자주 다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63세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폐경 이후 가장 힘든 것은 우울감이 자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었는데 요즘은 자꾸 눈물이 나고 무기력해요.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있지만 이런 감정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혼자 있을 때면 갑자기 슬퍼져요. 호르몬 치료를 고민 중인데 부작용이 걱정됩니다. 자연스럽게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현명 교수님께, 저는 70세 최병철입니다. 은퇴한 지 5년 되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 내가 뭐하고 사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도 없고 아이들은 다 독립해서 나가고 집에서는 TV만 보고 있으니 우울해지더라고요. 아내는 자기 취미생활로 바쁘고, 게다가 요즘은 성생활에도 자신감이 없어져서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치료를 받아볼까 생각 중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은퇴 후 의미 있는 활동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윤혜숙입니다. 저는 68세이고 폐경 이후 가장 힘든 것은 체중 관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었는데 50대 후반부터 뱃살이 자꾸 늘어나고
체형이 변하더라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단 조절도 하는데 예전처럼 효과가 없습니다. 또 관절통도 심해져서 운동하기가 더 힘들어졌고요.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갱년기 이후에도 체중 관리와 건강 유지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갱년기 증상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갱년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숙님을 위한 처방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안면 홍조 즉시 대처법. 면 소재의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쉽게 조절 가능하게 하세요. 홍조 시작 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478 호흡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대용 선풍기와 시원한 물을 항상 준비해서 다니시고 되도록이면 카페인, 알코올, 매운 음식 저녁 시간 금지. 두 번째, 수면 환경 최적화. 침실 온도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해주고 여러 층의 얇은 이불 준비하여 체온 변화에 대응하시고 면 소재 잠옷과 침구 사용하세요. 야간 발안으로 인한 갈증에 대비해서 물을 옆에 두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수면 루틴 구축을 위해 매일 같은 시간 취침 기상하시고 특히 취침 1시간 전 따뜻한 목욕,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또한 취침 1시간 전부터 전자기기는 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의료적 접근. 증상이 지속되면 저용량 호르몬 치료 또는 가바펜틴, 항우울제 등 비호르몬 치료 상담 권장. 김영호님을 위한 처방 체력 회복과 정서 안정. 첫째, 체력 점진적 회복 프로그램. 골프와 연계한 근력 운동을 위해 코어 강화, 하체 근력 중심인 근력 운동을 해주시고 짧은 고강도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컨디션 좋은 날 9월을 즐겁게, 무리한 18월 지향권장 드리고 과잉 훈련 방지, 충분한 회복 시간 확보해 보세요. 이 집중력과 인지 기능 개선. 뇌 건강 식단으로 오메가3 지방산 고등어, 연어, 항산화 제베리류, 녹차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해 주세요. 새로운 학습을 위해서 독서, 퍼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추천드려요. 또한 뇌회복과 인지 기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면 시간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서 관리 전략. 감정 일기 작성. 매일 감정 상태와 원인 기록을 위해 감정 일기 작성해 보시고 짜증이 올라올 때는 즉각적으로 심호흡과 명상을 해보세요. 또한 감정 표현과 해소의 방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호르몬 검진. 종합 건강 검진. 테스토스테론 수치 및 전반적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서는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리며 혹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하면서 치료를 하시되 우선적으로는 생활 습관 개선해 보시고 필요시에 치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경님을 위한 처방 우울감 극복과 활력 회복. 첫째, 기분 조절 호르몬 활성화. 세로토닌 분비 촉진을 위한 매일 20분에서 30분간 자연광, 쬐면서 걷기, 수영 등 유산소로 운동을 우선적으로 해 보시 바랍니다. 우울감 완화에 도움되는 생선, 견과류로 오메가3를 섭취하시고 추가로 비타민, 비군과 엽산을 추가적으로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적 연결 강화. 고립 방지. 가족, 친구와 정기적 소통이 제일 좋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한 성취감 획득을 위해 자원봉사도 권유해 드립니다. 셋째, 인지행동 접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로 전환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바꿔주시고 하기 힘든 일로 완벽해지려고 노력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적절한 기준을 설정해서 작은 성취감을 여러 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매일 감사한 일 3가지 정도만 기록할 수 있는 감사 일기도 적어보시고 죄책감 없이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보세요. 넷째, 전문적 도움. 상담 심리학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인지행동치료 CBT 또는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MBCT, 호르몬 균형 검사, 에스트로겐, 갑상선 기능 확인, 최병철님을 위한 처방 새로운 정체성과 관계 회복. 첫째, 새로운 인생 목표 설정. 과거 성취와 핵심 가치 정리. 인생 경험을 기록하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자서전도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멘토링 활동을 할 수 있게 온라인 강좌나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를 활용하여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방법도 좋습니다. 둘째, 부부 관계 재정립. 열린 대화, 서로의 변화와 필요에 대해 솔직한 소통을 해보시고 부부간의 성교 중심에서 애정 표현과 정서적 유대 중심으로 함께할 수 있는 공통 관심사와 취미 개발을 권장드리며, 반대로 개인 성장과 공간 존중을 해주는 방식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미 있는 일과 만들기. 기상, 식사, 활동 시간 구조화해서 규칙적인 스케줄을 유지하시고 컨설팅, 프리랜서, 비영리 단체 활동 같은 파트타임 활동하시면서 젊은 세대와의 멘토링도 해보시고 취미생활을 더 열심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성생활 관리. 테스토스테론 수치, 전립선 건강 확인과 같은 종합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고 운동, 금연, 절주 등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인한 성기능 개선도 방법입니다. 필요시 ED 치료제, 호르몬 치료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 시 부작용과 효과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혜숙님을 위한 처방 체중 관리와 관절 건강. 첫째, 현실적 체중 관리 전략. 젊었을 때 체중보다 건강한 범위 내 유지 목표를 해보세요. 호르몬이 변화하는 시기라 젊은 시절처럼 계획 없이 다이어트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선은 근육량 유지와 포만감을 위한 살코기, 생선, 콩류로 단백질을 챙기셔야 하고,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 섬유질, 식품처럼 건강 탄수화물도 챙겨주셔야 합니다. 식이 일지를 작성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둘째, 기초 대사량 높이기. 근력 운동 필수. 기초 대사량 유지의 핵심. 주 2회에서 3회 탄력 밴드나 덤벨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필수적으로 해주시고, 대사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간헐적 단식도 고려해 보세요. 소식다식, 하루 세끼 대신 소량을 자주 섭취하는 소식다식을 권장해 드립니다. 셋째, 관절통 완화와 보호. 저충격 운동 우선으로 수영, 수중 운동, 자전거 타기 등이 있고, 관절 영양소 섭취를 위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오메가3, 강황 등을 섭취해 주세요. 관절 압박 감소를 위해 적정 체중 유지로 상황에 따라 온열 냉각 요법처럼 적절한 치료법도 활용. 넷째, 호르몬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갑상선 기능 저하는 체중 증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혈당 관리와 체중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검사도 함께 받아보세요. 에스트로겐 수치는 체지방 분포 변화와 관련된 수치로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수면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균형 점검도 필요합니다. 공통 기본 원칙을 알려드릴 것. 기본 영양 가이드.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대두 제품, 아마씨, 통곡물을 꼭 챙겨 먹어주세요. 항산화 영양소를 위해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자주 먹어주세요.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해 하루 8잔 이상, 혈당 안정화를 위해 규칙적인 식사를 권장해 드립니다. 스트레스 관리 공통법. 자연에서 시간 보내기 위해 숲, 공원 산책이 좋아요. 그림, 음악, 원예, 공예 같은 창의적 활동도 겸해보세요. 뇌의 안정을 위해 명상과 호흡법을 매일 10분에서 15분 편안한 상태로 해보세요. 의료진과의 협력, 정기 건강검진, 개인 맞춤 치료 계획 수립, 증상 모니터링 변화 관찰하여 치료 조정, 다학제 접근 내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양사 등 협력. 지금까지 60대 이후 갱년기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맞춤형 운동, 호르몬 밸런스를 위한 영양 섭취,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의 질 향상, 호르몬 치료와 대체 요법 이해, 그리고 새로운 인생 목표 설정과 관계 재정립까지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갱년기는 분명 도전적인 시기입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때로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단순히 견뎌내야 할 위기로 보기보다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년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자기 이해를 얻게 됩니다. 젊음과 생산성에 집중했던 이전 시기와 달리 이제는 진정한 자아와 의미를 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변화에 적응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관계와 목표를 발전시킨다면 이 시기는 오히려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의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난 5분의 사연처럼 갱년기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경험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구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주변의 지지를 받으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인내와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시간이 걸리며 작은 진전도 축하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년백과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